안녕하세요. 오늘은 원격 제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원격 제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밖에 나가 있을 때 이제 모바일 기기를 들고 다니는데요. 갑자기 집에 있는 무언가를 실행해야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게 모바일에서는 결제가 안 된다거나, 증권 뭐 이런 걸 급하게 해야 되는데 내 폰에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GPC에 접속을 해서 GPC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원격 제어라고 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세 가지 툴인데요. 이제 하나는 크레이지 리모트, 그리고 하나는 팀뷰어, 하나는 스플래시탑입니다. 이제 크레이지 리모트 같은 경우에는 앱은 유료 앱이에요. 상당히 좀 값이 좀 센 편입니다. 19.99불로 지금 현재 정가는 돼 있고요. 가끔 할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팀뷰어는 이제 개인에게 대해서는 무료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플래시탑, 일단은 앱 자체는 무료인데, 그러니까 스플래시탑 2가 이제 많이 쓰는데요. 그 2 자체는 무료인데 무료로 쓰려면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밖에서 접속을 해야 될 경우에는 유료로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태블릿이 있을 경우에 이제 집에서라도 뭐 침대에서 PC에 접속을 해서 할 때는 좀 유용한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밖에서 접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장점이 좀 적겠죠. 이 세 가지는 각각 PC용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요 각각 이 깔려 있어야 모바일 기기에서 그 앱으로 접속을 해서 이 PC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서버 프로그램들은 각각 이 앱의 사이트에 가시면, 본 사이트 여기 보시면 뭐 스플래시탑.com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팀부어.com도 있고, 이제 크레이지 리모트도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체로 이런 핀코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핀코드는 뭐냐면, 이제 외부에서 접속할 때 그 IP 주소를 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핀코드를 입력을 해서 접속을 쉽게 도와주는 거고요. 요즘 최근에는 이렇게 구글 로그인을 이용해서 구글 로그인으로 접속하는 것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팀뷰어 같은 경우에는 GIID라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여기 이제 임시 비밀번호인데요. 임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사람이 잠깐 접속해서 내 컴퓨터를 봐주다는 거를 할 수 있고요. 원격 제어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집에 공유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해당 포트를 열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고급에 보시면 이제 로컬 포트에 이렇게 포트가 있는데요. 이 포트를 밖으로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올 수 있게 열어줘야 되고요. 그 공유기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뭐 제가 이제 막 밖으로 열어준 포트들인데요. 이 포트들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 크레이지 리모트에 대한 포트가 지금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스플래시탑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면 이제 그 포트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WOL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집에 PC가 꺼져 있으면 답이 없겠죠. WOL은 이제 웨이크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PC를 키는 기능인데요. 그 PC의 그 CMOS 세팅, 그러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메인보드의 세팅에 들어가시면 그 메인보드 세팅에 WOL이라는 기능을 지원하는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지원할 경우에는 그걸 활성화 시키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WOL 기능이 오픈되어 있고요. 이 WOL 기능에 보면은 이렇게 PC 켜기를 해서 요걸 하고 PC 켜기를 하면은 PC가 켜집니다. 어차피 공유기의 세팅은 외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속해서 여기로 켜주고, 이제 잠시 좀 기다렸다가 그 해당되는 원격 제어 앱으로 접속을 하시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요 위에 이제 접속 종료 시 아래 지정된 해상도 자동 복구, 이거는 이제 크레이지 리모트 서버에 있는 설정인데, 이 설정을 만약에 빼고선 하시게 되면은 밖에서 이제 들어왔을 때 해상도가 딱 변경됐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해상도가 그 변경된 상태 유지되어 있는 경우 있으니까 요거 주시하시고요. 그러면 실제 그 아이패드나 이런 모바일 기기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패드인데요. 아까 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스프레시탑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팀뷰어가 있고, 크레이지 리모트가 있습니다. 크레이지 리모트는 이제 누르고 들어가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 리스트를 보면 이제 컴퓨터 리스트를 등록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이제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으면 이제 바로 검색이 되고요. 애들을 해서 이제 아까 그 핀코드 말씀드린 것처럼 핀코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넣고 이제 하면은 이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PC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커넥팅이 진행되고요. 이제 지금은 그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기 때문에 네버 IT로 접속이 됐고요. 처음에 이게 시작 가이드가 하나 나와요. 크레이지 리모트는 이제 화면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시작 버튼 누르고, 지금 이제 제 PC가 지금 이 아이패드의 해상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패드 미니이기 때문에 1024768 해상도인데, 이 해상도에 맞춰서 지금 화면을 변경시켜줬어요. 밑에 보면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지금 마우스가 터치패드가 움직이듯이 이제 제가 터치를 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냥
제 손가락을 따라다니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밑에 있는 이 반응 화면을 세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PC랑 똑같은 화면이 구성이 되고요. 지금 제 그 페이스북에 들어와 있는데, 이 페이스북은 이제 PC 브라우저입니다. 여기 닫아보면 제 PC 화면이 1024-768 해상도로 뿌려지고 있어요. 지금 제 PC는 원래 이제 FHD 화면을 제 모니터가 되어 있는데, 요 1024-768로 화면을 바꿔서 보이고요. 제 PC를 봐도 지금 이 해상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크레이지 리모트는 아직 윈8에 터치 제스처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상에서만 이게 터치를 해서 써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요거 말고 다른 동영상을 이 앞에 찍고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여기 상에서 보이고 있죠. 이거 외에도 이제 PC용 프로그램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화면 모드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반 모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좀 반응 속도를 빨리 하는 모드가 있고, 이것도 이제 화면이 좀 흐리게 보이는데 이거는 더 속도를 좀 속도 위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거의 바로바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작은 화면으로, 그러니까 해상도는 높지만 작은 화면으로 보이게 해서 좀 빨리 반응할 수 있게 한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접속을 종료할 때는 접속만 종료할 수도 있고, PC 자체를 꺼버릴 수도 있고, 재부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크레이지 리모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게 스플래시탑 2입니다. 스플래시탑 2는 이제 PC를 등록을 하고, 이제 그 전자메일 주소로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등록을 해 놓으면 이렇게 PC가 잡혀요. 자동으로 잡히고, 들어가면 역시 해상도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근데 얘의 특징은 이 제스처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제스처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누르면 시작으로 빠져나가고 좌우로 움직이고요. 지금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어 상당히 반응 속도가 빠른데 밖에 나가시면 이거보다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데스크톱을 누르면 다시 들어가고요. 그래서 약간은 동일하게 또 터치를 해서 이렇게 다 꺼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의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오른쪽 아래에 이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이제 접속을 끊는다든지 뭐 회전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항상 밑에 있어서 뭔가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은근히 불편합니다. 키보드는 이제 아이패드 키보드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 키보드를 쓸 수가 있는데, 윈도우 키보드가 또 단점이 이렇게 작은 키보드로 나와서 좀 터치하기가 좀 불편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스처를 지원한다는 게 상당한 장점이고요. 왼쪽 아래에 이 버튼을 누르면 접속이 끊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이제 팀뷰어인데요. 팀뷰어는 이 무료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팀뷰어는 처음에 접속하려면은 그 아이디, 그러니까 아까 PC 화면에서 숫자로 되어 있는 팀뷰어 아이디가 있습니다. 팀뷰어 아이디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제 팀뷰어 그 아이디를 넣으면 이제 PC 쪽에 있는 숫자 아이디를 넣으면은 이제 비밀번호 이렇게 되어 있죠. 비밀번호는 이제 임시로 부여된 걸 집어넣으면 되고요. 내 PC라면 내가 지정한 비밀번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스플래시탑보다 좀 다른 게 배경이 까만색으로 나와요. 아까 스플래시탑처럼 최신 버전에서는 제스처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까 스플래시탑보다 좀 반응 속도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PC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은 다 할 수 있고요. 현재 윈도우 8에서 가장 최적한 환경을 보여주는 건 뭐 스플래시탑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스플래시탑은 밖에서 쓰려면 뭐 매달 구독료를 내야 된다든지 그건 좀 불편한 면은 있어요. 그런 면은 좀 감안을 하셔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료할 땐 역시 X자를 눌러서 종료를 해주시면 연결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도 이 세 가지 앱은 똑같이 있고요. 이 크레이지 리모트, 스플래시탑2, 팀뷰어 이렇게 세 가지는 다 같이 있고, 어떤 것도 다 거의 비슷한 환경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그 원격 제어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집에 있는 파일을 누구한테 갑자기 급하게 보내야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클라우드에 올려놓지도 않은 뭐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자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그거 관련된 앱이 없다든지 뭐 이럴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그 밖에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